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션 헤이더 감독, 에밀리아 존스 주연의 영화 코다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개봉한 작품이긴 한데요. 넷플릭스에 요번에 업로드가 됐죠? 그 기념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수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줄거리 소개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번 블리트레인 줄거리 소개할 때도 예고편을 BGM으로 못 썼죠. 그 영화에 이제 음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고편에도 음악이 사용돼가지고 저작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못 썼는데, 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다도 음악 영화다 보니까 예고편에 다 음악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 썼다가는 괜히 이 저작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BGM 빼고 그냥 제 생 목소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농인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는요, 짝사랑하는 마일즈를 따라간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됩니다.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일스와 듀엣 콘서트와 그리고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는 얻어내지만 자신이 없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족과 노래를 향한 꿈 사이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루비와 가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장 조용한 세상에서 시작된 여름의 노래, 영화 코다입니다.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 8월 31일에 12세 이상 관람가로 국내 개봉을 했고요. 음악 영화인데다가 성장물이기까지 하고 관람가도 12세 관람가다 보니까 약간 방심하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색드립이 훅 들어올 수 있어서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닝타임은 112분이고요. 개봉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OTT에 없었어? 왜 넷플릭스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다시 다루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극장에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네이버 시리즈 온 같은 개별 구매나 개별 대여 형식의 OTT 플랫폼에는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정액제 스트리밍 OTT 서비스에 올라온 거는 요 넷플릭스가 처음이에요. 물론 애플 TV에도 등록이 되긴 했었는데요. 그게 북미 계정으로만 아마 시청이 가능하고, 이제 대한민국 계정으로는 아마 스트리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품 선정을 했고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영화의 제목이자 루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코다라는 건요, 농인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하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줄임말이고요. 오늘 다룰 이 코다라는 작품은 실제 코다인 베로니크 플랭의 자서전인 수화, 소리, 사랑해를 원작으로 한 2014년 작품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의 영업한 리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색상,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게 좀
수상에 논란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리메이크 작품인데 작품상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 후보로 올라왔던 작품들이 벨파스트, 뭐 돈 룩업, 드라이브 마이 카, 듄, 킹 리차드, 뭐 리코리시 피자, 나이트메어 엘리, 파워 오브 도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런 작품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코다가 과연 이런 다른 작품들을 다 제끼고 작품상을 받을 만한 작품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달파랑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쟁쟁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워 오브 도그가 이제 작품상을 수상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이제 코다가 그 작품상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일각에서는 뭔가 약간 이 아카데미와 넷플릭스 사이에 어떤 신경전에 의해서 파워 오브 도그가 이제 탈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건 뭐 모르는 거죠. 뭐 오프 더 레코드니까 모르는 거고,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코다가 수상을 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루비의 가족들로 나오는 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역할을 맡은 배우분들이 실제 농인이시고요. 그리고 루비가 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배우가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원래 가수 출신 배우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가수 커리어가 있는 배우는 아니고요. 근데 아버지가 가수십니다. 그래서 뭔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좋았던 게, 이제 농인의 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디테일한 연출들이 많이 빛나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제 감상평을 여기서 뭐 좋았던 장면, 그리고 언제 울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얘기하고자 하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올라와 주시는 게스트 분들이랑 많이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지금 와주신 분들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텐데요. 지금 라이브로 올라와서 말씀해 주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시다면은, 흐름의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상단에 보라색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픽들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올라와 있는 토픽 중에 하나가, 드디어 넷플릭스에 올라온 가장 조용한 세상에서 시작된 여름의 노래, 영화 코다 본 사람들 모여라 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평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테레즈님께서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미라클밸리의 리메이크작이지만 주인공이 처한 환경은 좀 더 거칠고 하이틴 영화적 느낌도 잘 살린 대중적인 영화로 각색된 것 같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처음 들었던 조니 미첼의 노래가 코로나 상황에서 커다란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래 가사에서처럼 인생도 사랑도 좋고 나쁜 면을 모두 봐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영화 속 잠깐의 정적이 음악보다 더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게 아까 제가 기본 정보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자서전을 원작으로 한 2014년작인 프랑스 영화 미라클밸리의 리메이크작인데요. 미라클밸리랑 코다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미라클밸리를 안 봤습니다만 코다를 먼저 보고 미라클밸리를 찾아본 분들은 코다가 더 좋다고 얘기하시고, 미라클밸리를 먼저 보고 코다를 보신 분들은 미라클밸리가 좋다고 하시고, 이제 먼저 본 작품을 좀 더 좋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일단 테레즈님은 둘 다 보신 입장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코다에 나오는 오빠 역할이 이 원작인 그 미라클밸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도 코다에서는 이제 그 업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뭐 다른 직업이라고 뭐 어디서 뭐 주워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설정 차이는 있지만 뭐 두 작품 다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깡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영화란 관객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배우의 연기와 연출력, 아름다운 OST로 관객의 공감을 유도한다. 오랜만에 가끔씩 다시 보고픈
영화를 만났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제가 알기로 각각님은 요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다고 해서 이 코다라는 작품을 뒤늦게 이제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혼자서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좋게 보셨다는 후기를 남겨주신 것 같고요. 좋은 영화란 뭔가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이런 음악 영화라든지 어떤 주인공의 성장을 다룬 이런 성장물에 있어가지고 뭐 감동 코드라든지 어떤 교훈적인 것들이 좀 빠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근데 코다에서는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딱히 뭔가 거부감이 든다거나 뭔가 강요하는 느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낸 것 같아서 좋기는 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코다가 버클리 음대가 맞나요? 어쨌든 그 음악대학교에 장학생 그 오디션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까지는 버클리 음대가 맞다고 무명님이 네네라고 해주시네요. 그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까지는 뭐랄까 좀 상투적인 부분도 좀 적었고 뻔하지 않은 진짜 이 영화만의 어떤 감동 코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디션 장면을 기점으로 그 뒤에 너무 좀 그 뭐랄까 전형적인 장면들,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인위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열되는 것 같아서 거기서 약간은 시무룩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보여줬던 것들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장면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로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들을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코다의 그런 후반부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런 전형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이 작품성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존씨님께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뻔하지만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웠던 영화입니다. 소리를 낸다고 다 대화가 아니듯이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니듯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감사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과 아기자기한 배우들의 연기들이 별거 아닌 이야기를 시간 가는지 모르게 풀어낸 작은 마법 같은 영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라고 존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소리를 낸다고 다 대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코다는 농인이 아니잖아요. 청인이라서 듣고 말하기가 다 가능한 이제 입장이고, 이제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농인이라 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못 듣는 만큼 이제 말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뭐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코다가 진심을 얘기하는 순간에는 항상 그 수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가족과의 대화든 아니면 노래를 하고 있든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진심을 나타낼 때는 항상 뭐 수어가 사용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존 씨님도 소리를 낸다고 다 대화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 빈님께서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버클리 음대에서 가족들이 루비의 오디션장에 몰래 들어와 구경을 하고 루비가 노래를 부르며 가사를 수어로 표현해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가을 음악회에서 무대에 섰을 때 가족들에게만 루비의 목소리와 부르는 노랫말이 온전하게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루비에게 의지해왔기 때문에 루비의 노래에 대한 욕심과 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도 마냥 기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장에서 비로소 루비가 어떤 아이인지,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사랑받는지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루비가 집을 떠나며 영화 끝자락에 보여준 수어가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루비의 꿈을 위해 자립했지만 가족과 결코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까지 여운이 남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이 영화의 명장면들을 쭉 나열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이 영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쑥쑥 지나갔는데요. 네, 붉은 눈의 뻐꾸기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스피커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예, 예. 네, 가능하시면은 요 코다 혹시 보고 오셨나요? 옛날에 한번 봤었고요. 음. 방금 보고, 사실 보고 왔거든요. 진짜?
따끈따끈하게 보고 오셨구만. 네, 그러면은 요거 코다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말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고요. 루비가 노래를 부를 때 가족들이 음악회에 왔는데 네. 그 순간 루비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완전 소리가 암전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느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루비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장면이 굉장히 저에겐 엄청난 감명을 줬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이 장면으로 인해서 이 영화가 정말 명작의 반열에 이름을 넣을 만한 영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 뭐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장면. 정말 약간 천재적인 연출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짧은 순간에 농인들의 상황과 그걸 보는 가족들의 어떤 그런 농인 가족분들의 그런 느낌을 그 대사도 없이 그냥 화면의 구성만으로도 그렇게 담아내는 그 기법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대단한 천재적인 기법이라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되게 많이 울림을 줬던 장면이 이제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루비가 가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안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가라고. 정확히 거의 아버지의 첫 대사거든요. 그 대사가 가라고 하는 그 대사가 정말 딱 한 번 나오는 그 대사지만 정말 영화의 그 어떤 대사보다 울림이 있던 대사였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그 농민분들을 이제 좀 케어해주는 뭐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런 농민분들에 대한 고증이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보여져요. 뭐 이렇게 루비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어 통역사가 얘기를 할 때, 수어를 할 때 똑같이 자기도 이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 소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단순히 수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그렇거든요. 수어 통역사 분들이 수어를 할 때. 이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거기 농인 가족분들도 그냥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라든지 라는 소리 계속 내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농인분들도 수어도 하시면서도 이제 그렇게 뭐랄까 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영화가 정말 구성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지금 뽀꾸님께서 좋은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그 댓글을 읽을 때도 나왔던 장면이죠. 코다가 처음 무대에서 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족들은 모두 농인이기 때문에 자기 딸아이가 부르는 노래소리는커녕 주변의 관객들의 반응조차도 이제 귀에 들리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자기 아이의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눈치를 살펴요. 주변 관객들이 이제 박수를 치면은 막 이렇게 약간 한 박자 늦게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준다든가, 그 약간 농인들이 박수 치는 거는 우리 그 별 반짝반짝 하듯이 이렇게 손 흔드는 거 맞죠? 박수를 치면은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농인들은 이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 별 반짝반짝 하듯이 이렇게 양손을 흔들면서 이제 박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액션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진짜 영화의 모든 사운드가 다 묵음이 돼가지고 이제 그 농인 가족의 입장에서 루비의 무대를 바라볼 수 있게 이제 관객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연출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 역시도 그 장면에서 야, 진짜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좋았던 연출인데, 이 영화가 이제 공개됐을 당시에 처음 볼 때는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울림이 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볼 때는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지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묵음씬에서는 그냥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정말 신선하다, 요런 느낌이었다면은 실제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온 거는 그 다음 장면이었거든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밤에 루비의 아버지가 루비를 이제 루비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루비한테 뭐
노래 한번 아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볼래? 그 노래는 어떤 느낌이야? 라고 이제 하니까 루비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당연히 노래를 불러도 안 들리죠. 아버지는 농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노래를 부르고 나 지금 얘기하면서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루비의 성대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루비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성대의 떨림을 이제 느끼면서 진짜 내 딸이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밤 하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야, 두 번째 보는데 그 장면에서 와, 눈물이 막 오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야, 어떻게, 그러니까 왜 처음 볼 때는 이 장면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지? 싶을 정도로 두 번째 볼 때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때 이제 뭔가 아버지라는 캐릭터에 좀 감정이입이 확 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1년 전에도 저희 딸은 열심히 크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보였던 장면이 지금 보이지 싶을 정도로, 좀 그 장면에서 좀 많은 감동이 왔었고, 버클리 대학에서 면접 볼 때 루비가 음, 가족이 온 걸 보고 음,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수어를 같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 그 전에 있던 당시 같이 배를 몰고 갔던 장면, 음, 그리고 저기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장면 등등 이렇게 계속 쭉 지나가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도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장면인데, 맞아요. 거기에 수어가 이제 딱 들어가면서 되게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고 이상적인 느낌이 음, 들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걸 같이 느껴졌어요. 음,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음, 노래를 듣고 싶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이 음,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음. 감독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하고 싶은 말은 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전에도 노래를 부를 때 노래 가사가 한글 자막으로 분명 밑에 다 깔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자막이 깔려도 그냥 뭐 노래 그럼요. 이런 가사구만 이렇게 하는데 유독 그 장면에서는 수어를 하면서 밑에 자막이 깔리니까 뭔가 그 가사가 관객들한테도 더 잘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네. 면을 뻐꾸기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음이 좀 찢어졌던 대사 중에 하나는 그 루비의 어머니가 이제 루비를 좀 놓기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루비가 유일한 청인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세상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뭐 어디서 인터뷰를 하든 뭐 아니면 그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루비를 통해서 이제 그 통역을 받는 거죠. 수어와 이제 그 소리내는 말의 그 통역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비가 본인의 곁을 떠나기를 특히 엄마가 더 싫어해요. 되게 망설여 하는데 루비가 계속 자기는 음악대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루비 엄마가 루비에게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런 갈등이 생길까봐 나는 내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도 농인이길 바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가족이 다 같이 농인이면은 차라리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도 있고 좀 서로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농인이 아니면은 아무리 성장 과정에서 같이 했다 한들 100% 본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아이도 좀 농인이길 바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가슴이 좀 아팠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진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이 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도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루비의 입장도 정말 이해가 됐고, 그치. 어머니 입장도 정말 이해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너가 이 농인이었으면 좋겠냐, 음, 내가 농인이 왜 좋겠냐고 딸이 물어보니까, 음, 나는 사실 할머니하고 나는 관계처럼 될까봐 그랬다. 음, 내가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너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까봐, 음, 그게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마음이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음. 실제로 이제 농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고요. 아이고, 자신의 아이까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고. 정말 갇혀 사느라는 게 보여요. 갇혀서 그러니까 사는 게 보인다. 네. 자식도 농인이고 부모도 같이 농인인 경우에는
정말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말 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 간의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중요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참 그런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되게 좋았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네. 아니, 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 남동생도 그렇고, 다들 선남 손녀들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걸 이제,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걸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사랑에 망설이지 그렇죠. 않죠. 예.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아빠의 마음이. 아니, 엄마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좋다고 해야 되나? 예, 섹시한데, 어떻게 그치. 참냐. 맞아요. 어떻게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엄마도 장난 아니고, 아빠도 장난 아니야. 엄마는 그 모델 출신이라는 설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 너무 갔던,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갔다라는 부분이, 이 영화가 너무 그들을 성역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은, 그래서 더욱더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가족들의 모습이. 진짜, 맞아.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영화의 활력도 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청인과 농인을 연결하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게 있고, 그 농인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약간 그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소극적이고 어떤 사회와 섞이기 좀 꺼려하고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이미지와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이 캐릭터들은 안 들린다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도 적극적이고 서로 간에도 되게 끈끈하고 그냥 사회생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오빠의 명대사가 하나 있죠. 왜 우리가 그 청인들 앞에서 망설여야 되냐? 청인들이 그 수어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들은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런 다른 노력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당당하게 사회와 섞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비춰줬다는 것도 되게 그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점이라고 보고요. 다 같이 그 어부들이 가서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항의를 한 장면에서. 그 약간 노동조합 같은 그런. 그쵸, 그쵸. 예. 근데 제일 시원하고 바른 말을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농인들이지. 농민이신 그 아버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그냥 그래 맞아. 그래. 환호하잖아. 맞아. 환호하고 근데 사실 뭐 그게 물론 좋은 말이지만 막 욕도 섞여 있고 막 그런 좀 강한 말인데도 다 그렇게 맞아요. 너무 시원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맞아. 그 부분도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이 부분은 말을 직접 하지 않는 농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 자체는. 되게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웃긴 웃겼던 게, 네. 당연히 뭐 수어에도 욕이 있겠지만 저렇게 디테일한 욕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좀 웃겼던 것 같아. 그냥 영화가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무거운 얘기지만 굉장히 그걸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맞아. 예. 첫 장면부터 이제 굉장히 거기에 뭐가 나가지고 비뇨기과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 네. 그렇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하냐. 2주 동안 성관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2주 동안 참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웃긴 게 그 의사 선생님도 이게 딸이 그러니까 통역을 안 해준데도 대충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딸이 차마 통역을 못하지. 그러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리고 요 남자친구가 나오잖아요. 루비의 남자친구. 네. 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보셨어요, 뻐꾸기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네.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것도 그냥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10대잖아요. 애기들이 20살, 30살 먹은 어른들은 아니니까 약간 무례한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어차피 10대니까요. 근데 그 애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놀리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그 가족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을 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하는 게, 물론 그 상황 자체가 웃기긴 해요. 이게 청인이 봤을 때 농인 가족인 루비에게서 굉장히 무례한 건 맞지만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가족들을 노리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물론 쟤한테 말 안 하고
얘한테만 얘기를 했어라는 장면은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지만 저는 그 장면부터 별로였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장면이 되게 비겁한 변명이었는데 네. 그건 되게 비겁한 변명이었는데 뭐 10대니까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건 계속 놀리던 그 애 있잖아요. 여자의 무리들. 네. 그 걔가 좀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까이는 장면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네. 마치 이제 예를 들면 너무 클리셰긴 한데 이제 그 여자애도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건데 그 남자애가 이제 루비를 습득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장면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그거 들어가서 너무 쌈마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 들어갔으면 작품성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쟤는 한번 눌러줄만 하지 않나? 근데 그 심정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 한번 엿먹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씬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 보는데. 아니, 그 심정이 욕이 나왔어요. 볼 때마다 욕이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 한 동네에서 이제 오래 살았고 그리고 농인들 사이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루비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대화가 아니라 농인들이 쓰는 그 말들 있잖아요. 막 약간 이런 소리들 어릴 때 이제 그게 당연히 말인 줄 알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이제 밖에서도 약간 그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좀 놀림거리가 되고 집요하게 놀리는 애들도 생기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달파랑님이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셨네요. 너 뭐 돼? 너 뭐 돼? 그러니까 사투리라면 니 뭐 되나 이거지, 그죠? 뻐꾸기님은 그 농인들 분들을 상대하는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주변 환경에서 쉽게 이제 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주 올바르게 이제 자리 잡으신 케이스긴 한데 사실 지금 현실은 조금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생긴다라는 이제 소식만 돌아도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반대 시위하고 그 뉴스 중에 유명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애인들 이제 학부모가 그 반대 시위하는 학부모들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우리 아이 학교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그 뉴스가 있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안타깝다, 쟤 막 나쁜 애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안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빛나 보일 정도로 좀 당연시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좀 아우르면서 섞여서 살 수 있는 사회가.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여기서 일을 하면 되게 슬펐던 부분이 네. 글도 잘 모르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지어 이분들은 나이도 거의 한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때는 뭐 진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글씨도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어 통역사 분한테 물어봤어요. 차라리 글씨로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해서 대부분 글씨를 잘 모르신다. 아이고.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으신 거죠. 여기 나오는 농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소통이 되게 원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수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다는 거거든요. 수어조차도 못하고. 왜냐면 사실 이게 사람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뇌가 잘 안 돌아가는데 사실 아니 한 나이 50대 60대 돼서 이제 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교육도 해준다고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걸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그 나이 때 그렇게 수어를 하신다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제가 깨진 게 저는 농인이면 무조건 다 수어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이 수어라는 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맥락상 알아먹을 수 있게 얘기를 하시긴 해요. 그치. 약간 수어라기보다는 약간 몸짓 발짓 정도가 되는 거죠. 꼭 이제 수어를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수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영화에서 보면은 그 코다 오빠가 그 데이트 앱도 쓰고 여자친구랑 얘기할 때 문자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까지 가는 분도 좀 흔치 않다. 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해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영우 같은 드라마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드라마가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되고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 자체 굉장히 호감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작품을 내서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너무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치. 그분들에게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회? 혹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뻐꾸기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네. 너무 이렇게 다르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미지를 요 코다에서 되게 잘 살려준 것 같다라는 그렇죠. 좀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소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정말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흐르고 흘러 우리 뻐꾸기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다라는 가족들이 조금 판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들 밝잖아요. 해맑고 사랑스럽고. 사실 그렇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치.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의 농인이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경계심도 엄청나고요. 사람 기본적으로. 아이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뻐꾸기님이 해주신 말씀이라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지금 달파랑님도 아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를 하시면서 권민우 같은 녀석 세상에는 그 권모술수 권민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다른 드라마 이야기를 가져와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죠라고 댓글 그 채팅을 써주셨고요. 우리 모두 춘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영우에서 가장 판타지는 동그라미라고. 맞아.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친구 있잖아요. 오빠 보고 섹시하다고 하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판타지인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저 역시 권민우 같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그럼요. 그 상황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뻐꾸기님이랑 얘기할 때, 이게 농인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은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트라이브도 그렇고, 그 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인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그렇고, 이런 농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야, 그 농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어떤 게 있어? 좀 추천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코다라는 작품을 제일 먼저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작품이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 한들 결국은 코다를 추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이제 뻐꾸기님은 충분히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테리즈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 발언 기회 드리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미라클 밸리를 먼저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본 시점에 제가 좀 마음에 좀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위안을 얻고 싶었나 봐요. 아유. 그리고 그 시점에 굳이 왜 미라클 밸리의 리메이크 작품을 만들었을까?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조니 미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가 뭔가 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많이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점쯤에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잃으시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시점에서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조니 미첼의 그 노래가 러브 액츄얼리에 나왔었거든요. 혹시 보스 사이드 나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굉장히 그 노래가 철학적이고 가사 자체가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 게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인생의 양쪽을 다 보게 되는데 아직도 인생을 모르겠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상황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었고 사실
영화를 맨 처음에 볼 땐 기대를 안 했어요. 어차피 리메이크작이고 또 헐리우드에서 했으면 그냥 좀 대중적으로 한 영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별 기대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서 저는 좀 많은 울림이 있었고, 미라클 벨리를 보신 분들은 아마 미라클 벨리가 더 작품성이 좋고 좋은 작품이라는 걸 모두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미라클 벨리를 안 보신 분들도 대중적으로 좀 아우르는 느낌의 대중적인 예술 영화였고, 그리고 각색을 할 때 약간 현실적으로 각색을 한 느낌이 있어요. 설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촌에서 좀 힘들게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그런 아이잖아요. 부모라던가 가족을 대변하는 좀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미라클 벨리보다 이 코다의 이 각색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대중성, 헐리우드 영화의 대중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약간 청춘 하이틴물의 둘의 로맨스를 약간 부각시킨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좀 괜찮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지만, 남자 배우가 싱스트리트에서 나왔던 그 남자 주연 배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둘이 되게 케미가 잘 맞아서 괜찮았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미라클 벨리랑 비교했을 때, 미라클 벨리의 여자 주인공은 보이스 프랑스에서 우승한 여배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문 배우가 아니고 노래를 하는 애가 그걸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창력이라던가 뭐 스토리의 깊이라던가 그런 거는 아무래도 미라클 벨리가 좀 더 우수하겠지만 많은 대중한테 이렇게 와닿은 거는 코다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라클 벨리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는 못했고, 그냥 이런 원작이 있고, 이제 뭐 두 작품에 대해서 뭐가 더 낫냐,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다. 요렇게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는데, 다행히도 테레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좀 더 풍성한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테레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미라클 벨리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기회가 닿으시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그 여자 주인공이 보이스 프랑스에서 우승한 여자 배우여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가사가 나중에 그 나오는 게, 코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조니 미첼 노래였지만, 이 작품은 비상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그 가사대로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느낌의 가사를 선택을 해서 했다면, 이 비상이라는 거는 그 여자 주인공의 그 상황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라클 벨리에도 한번 보셨으면. 테레지님께서 추천해주신 미라클 벨리에는요, 정액제 OTT는 없고요. 그 네이버 시리즈 온과 티빙에서 1,000원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이 작품을 보고 궁금해지신 분들은 1,000원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 그 1,000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테레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으니까, 계속 좋은 말씀 들어봤다고 하니까 무슨 약간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진짜로 좋은 말씀 들어봤으니까요. 오늘 마무리 멘트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코다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나눠봤는데요. 아카데미 작품상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났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라는 거는 지금 오늘 대화를 나눠주신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좋은 작품을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좀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은 이런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멘트가 좀 이상한데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조금 꼬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녹화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